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이었던 금요일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국내 증시 역시 흔들렸었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만큼은 하락은 아니었다라는 평가인데요. 남북 경협주가 주춤한 사이에 제약바이오 IT 업종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자, 주말 동안에 다시 6월 1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때문에 오늘 또 남북 경제협력주가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들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같은 장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지 궁금합니다. 추천주까지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종목이 목마르다 하시는 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종목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당연히 대북주들이 가장 강한 곳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점프업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관심을 이제 갖되 그 이외의 그 이외의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최근에 이제 유가가 다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70불을 넘었던 유가가 지난주 67불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의 상승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가 하락하면 수혜를 받을 업종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항공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TA홀딩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분기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결 매출액 2,06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3.8% 매출액 증가가 있었고요. 영업이익은 448억 원을 기록하면서 무려 198.1% 실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좀 차트를 보시면 21선을 따라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이런 조정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매수 기회의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런 유가 급락, 최근에 유가 상승에 따른 좀 부담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서 좀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또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죠. 이제 7월, 8월, 9월로 갈수록 이제 성수기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성수기 이제 3분기를 보시면 지금 투자를 해도 좀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4월 달에 추가적인 기재기,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를 추가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10월 2대, 12월 한 대 추가적으로 도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비행기 도입은 어떻게 보면 항공주에게는 캐파 증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행기가 더 많아지면 당연히 매출과 이런 것들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앞으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6호 유입에 따라서 물론 이제 LCC는 중국 노선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6호 유입에 따라서 이제 중국 쪽의 노선도 확대될 가능성에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7,500원, 손절라인 6,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2부의 시작 시초가 공략주부터 들었습니다. 유가 급락에 따른 수혜주로 항공주를 말씀하셨고 그중에서 TA홀딩스에 대한 의견 들려주셨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성. 예, 월요일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형철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은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현황까지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과연 최근에 종목 주셨는데 수익률이 어떨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일섭 소장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8종목에 대해서 수익률 현황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신일섭 소장님은 특히나 종목에 대한 손절가가 굉장히 짧게 타이트하게 잡고 계시죠. 그래서 손절가 나온 종목이 많습니다. 함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5월 21일 가장 최근에 주신 대한제부는 마이너스 1% 정도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철 팀장의 최근 추천주 현황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 8종목을 함께 보고 계신데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5월 15일에 주셨던 카페24가 17% 이상 수익권 내 있고요. 4월 23일에 주신 비즈니스온이 18%, 또 휴젤이 5월 14일에 주셨었는데 4% 정도 수익권 내 있네요. 자, 이어서 신일섭 소장님의 수익률 베스트 5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아세아시멘트 수익이 좀 아쉽습니다. 최고 66%를 넘나들던 아시아시멘트였는데요. 남북 경협주가 지난 금요일 흔들리면서 수익이 37%대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이어서 아프리카TV가 2위, 호텔신라가 19% 수익 내면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김영철 팀장의 수익률 탑 5 종목 함께 살펴봅니다. 예, 배럴이에요. 4월 16일에 주셨었는데 지금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의견 다시 주실지 잠시 뒤에 의견 들을 거고요. 비즈니스온이 18%, 카페24가 17%, 휠라코리아가 7%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총 전문가 전체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8위를 볼 텐데 먼저 4위부터 8위에 이름 올린 전문가 종목들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월요일이고 두 분의 전문가가 제 앞에 앉아 계신데 세 종목씩 이렇게 1위부터 8위까지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김영철 팀장의 배럴이 4위예요. 20% 수익이 나고 있고요. 신일섭 소장의 호텔신라가 19% 수익 내면서 5위, 송동현 팀장의 SK하이닉스가 지금 18% 이상 수익이 나면서 6위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탑 8 중에서 1위부터 3위 종목 보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계시는 신일섭 소장이 1위와 2위에 여전히 이름을 올리고 계십니다. 아시아시멘트 37% 이상 수익이 나면서 지금 1위로 이름을 올렸는데 4월 20일에 주셨던 종목이죠. 아프리카TV가 2위고요. 또 소녀로 팀장의 셀바스 AI가 3위인데 지금 21%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수익률 현황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신일섭 소장님, 4월 20일에 주셨던 아시아시멘트가 수익률이 좀 많이 줄어서 아쉽기는 한데 여전히 1위거든요. 그대로 들고 가시는 건가요? 네. 예. 만리를 가는 길이 있다면 지금 10리도 안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히. 그리고 지금 남북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데 연인 간의 사랑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런 그 정치적 얘기를 이렇게 얕게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남북 경협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잘 보수적으로 움직이던 종목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서 기존의 오래된 주주들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나 이런 것도 주가의 하나의 현상이고 지금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이나믹 경기에 껴서 나쁜 건 아니고 지금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초반부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바람이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어떤 업종이든 바닥을 다질 때는 뭔가 그런 바람이 있으면 불씨가 더 강하게 활활 타오르거든요. 그 초반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조정기에 그 더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다시 오를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여전히 홀딩 하시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아세아시멘트였고요. 이번에 김영철 팀장의 배럴 의견을 들어볼 텐데 목표 주가 도달이 됐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만 7%나 급등이 있었고요. 목표가 상향이 있을까요, 팀장님?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뭐 시장에서 여름철 성수기 수혜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일단은 뭐 배럴을 좀 주목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금요일장 수급 보면은 기관 쪽에서 사모펀드 중심으로 투신이랑 보험, 금융투자 모두 이제 뭐 좀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25,000원대까지 목표가를 좀 상향해 보는 것도 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럴 목표 주가 22,000원이셨거든요. 25,000원으로 상향하시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장 이제 바로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요. 소장님, 투자 전략 한 말씀 여쭤볼게요. 네, 또 그 남북 경협이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뭐 바이오 쪽으로 살짝 갔다가 그전에 제약 바이오의
갑자기 위기론이 불잖아요.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잘 나가는 종목에서 계속 안 좋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정말 주가가 안 좋아지면 그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리고 이제 남북경협이 잘 되다가 남북경협이 이제 막 계속 안 좋은 소리가 한쪽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안 되면 그 소리가 크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언론에. 그러니까 그거에 휘둘리면 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남북경협이 들어간 것들.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회복이 돼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그런 찰나에 남북경협이 들어온 것들은 옥석 가리기를 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남북경협이 흔들릴 때 더욱 강력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이미 오늘 거의 뭐 상한가 가까이 갭상승을 시작하니까 지난주에 흔들릴 때 매수해야 됐겠다는 생각이 들죠. 예, 5월 28일 월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분위기 보겠습니다. 코스피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죠. 삼성전자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2% 이상 급등이 있었는데 오늘은 0.3% 차익 실현 매물로 소폭 눌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2위인 SK하이닉스도 0.4% 조정을 받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장중에 97,7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소폭 눌리고 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가 2% 조정을 받으면서 26만 9천 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포스코인데요. 3% 급등 35만 6천 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밖에 한국전력도 2%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 앞서 신섭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북경협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현대로템이 28%나 급등 출발이 됐고요. 이어서 현대엘리베이터, 쌍용양회, 남해화학, 현대건설까지 20% 안팎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살펴드리죠.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엇갈리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0.14% 3포인트가량 올라오면서 2,464선에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9% 하락한 865선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지 시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장은 좀 약세 출발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 조정이고요. 신라젠이 3%대 하락이고 HLB나 나노스 바이로메드도 지금 움직임 신통치 않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죠. 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약세 출발이 됐습니다. 메디톡스가 1%대 조정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 하락하면서 9만 1,0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인데 전문가의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오시는 이 두 분의 수익률이 정말 좋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선별하셨을지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신섭 소장님. 네, 역시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뭐 연애할 때 밀당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밀 때 그냥 밀어서 나가면 안 되죠. 밥을 더 잘 사줘야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위 첫 번째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예. 제주항공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7월 달부터 청주, 오사카 그리고 무안, 타이베이 이 부분을 신규 취항합니다. 신규 취항 소식이 거의 매달 들려오고 있죠. 지금 제주항공 그리고 특히 지방 지금 이 현상이 지금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 LCC 업체들한테.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무조건 인천에 내려왔다가 그 여행기들 보시면 지방 사시는 분들도 여행을 안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천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오려면 또 KTX 타거나 버스 타고 와야 돼서 너무나 피곤하다. 하지만 예쁜 사진을 건져서 만족스럽다. 이렇게 후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4말 5초, 4월 달 말에서 5월 초에 무안에 집중적으로 노선을 늘렸거든요. 전북 무안이죠. 이제 전라도 쪽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무안에서 출발하는 게 오사카, 다낭, 방콕 3개를 갔다가 4월 말에서 5월 초에 다 이쪽에다 취항을 했어요. 신규 취항을. 그래서 보면은 지금 7월 달부터 청주, 오사카가 나오고 4월 말에서 5월 초에 무안 바로 오사카가 나왔죠. 지금 오사카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얘기를 들었지만 중국 사드발 그 위협을 피해갈 때도 잘 보시면 일본 노선을 계속 개발했거든요. 그리고 일본 소도시를 엄청 개발했죠. 근데 이제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이제 도쿄, 오사카인데, 오사카는 특히 뭐 먹방 뭐 난리잖아요. 먹다 죽는다. 그쵸? 먹다 죽는다고 써있잖아요, 오사카 가면. 그래서 그럴 정도로 지금 그 뭐 먹방 열풍으로 오사카는 그냥 일단 여행을 시작할 때 처음 가는 곳으로 다 이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식 지정. 왜냐면 가장 가기 쉽고 가장 정보가 많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사카로 가는 노선이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주항공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수요에 딱 맞아 떨어지는 정책이에요. 지금 일본을 굉장히 원하고 있고, 물론 한쪽에서 계속 방사능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팩트는 계속 일본 여행객이 늘고만 있어요. 날이 갈수록. 그래서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먹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LCC가 이제 점점 강화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경쟁력, 뭐 가격은 단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점점 질적으로 높아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신규 업체들도 많아지고 에어서울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서비스 경쟁, 질적으로 오히려 높아진다. 가격은 낮아지는데. 그래서 지금 그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쵸? 가장 고점에 있던 부분을 뚫지 못하고 있죠. 그 부분이 폭발하는 순간 10%, 20%는 가볍게 가버리기 때문에, 그때 하면 이미 뉴스에 타이틀에 제주항공 뉴스만 한 25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이미 그때는 10%, 20% 상승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45,000원이고 목표가는 10만 원입니다. 단기 매력도 5, 장기 매력도 5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 지금 세 번째로 갖고 온 승인 종목과 엮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모기가 나타났거든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분 많을 거예요. 아직 비실비실한데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힘이 생겨가지고 엄청 잽싸게 날아다녀서 스텔스라고 하죠, 요즘에 도심 모기들은 스텔스예요. 분명히 보였는데 안 보여요. 그러다 내가 부를 거거나 자면 물어요. 너무 짜증이 나잖아요. 이제 스프레이를 다 구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그 시기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뭐 캠핑 쪽들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나가고, 뭐 요즘에 또 한강 나가면 뭐 미세먼지가 저렇게 심한데 한강에서 캠핑하고 있냐, 이런 여론도 있는데, 하지만 또 팩트는 캠핑 인구는 늡니다. 여름이 되면. 그래서 이제 캠핑 텐트를 치고 놀고 이제 바람을 쐬러 나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뭐 캠핑장에서는 이제 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기를 꺼먹는데 부탄가스를 넣어서 이제 꺼먹겠죠. 그래서 태양은 태양 브랜드를 갖고 있고 국내 1위 부탄가스 제조사예요. 태양이 이제 기업 이름이고, 그 부탄가스 브랜드로는 그쵸, 선연료로 유명하죠. 이제 뭐 조광지처보다 좋더라? 뭐 그런 라디오 CM도 굉장히 CM송도 인기였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선연료 만드는 태양하고, 그리고 맥스, 터지지 않는 부탄이라고 유명세를 탔죠. 그때 막 대학가에서 이제 그 사고도 있고 해서 대륙제관이 있고요. 좋은 부탄을 만드는 노란색 바탕에 이제 이쁘게 생겼어요, 통이. 얘가 이제 3위거든요. OJC라는 회사.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회사가 우리나라 부탄가스를 점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름 캠핑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부탄가스의 그 수요가 이제 늘면서 이 서로 이제 막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품질은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태양, 이제 캠핑을 준비하기 이전에 미리, 그러니까 캠핑 그 물품을 사실 거 아니에요. 막 텐트도 사고 뭐 버너도 사고, 이걸 사시기 전에 이 태양 종목을 먼저 매수해야 돼요. 태양 종목을 먼저 매수를 한 다음에 캠핑 용품을 사시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기 매력도 5, 장기 매력도 5입니다. 지금 약간 눌려 있기 때문에 이 5를 드렸고요. 단기 매력도 3위는 아니죠. 세 번째 종목은 승일입니다. 승일은 스프레이용 에어로졸 그리고 각종 금속 용기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특히 에어졸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과 관계사예요. 그래서 태양과 합쳐서 국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승일이 어떻게 보면 같이 여름 관련주를 묶일 수가 있고, 그렇죠? 캠핑 관련주를 묶일 수가 있어요. 캠핑할 때도 밖에 야외에 나가니까 벌레들이 많이 있거든요. 몸에 뿌리는 스프레이도 있고 요즘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부분이다. 승일은 지금 최근에 미리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이미. 그리고 이게 지금 뭐 아까 모기 얘기도 했고 캠핑 관련주로 뭐 벌레 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 에어로졸 이게 다른 부분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선스프레이라던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화장품들 많이 있잖아요. 화장품들이 스프레이 용기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로도 이미 뭐 몇 년 전부터 묶여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름 관련주 앤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이 아시다시피 나쁘지가 않잖아요. 지금 워낙 남북경협 테마가 휩쓸어서 그런데 그 바로 전에 움직였었죠. 호텔신라 이런 것도 같이 움직였지만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런 것들 화장품주가 다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 승일같이 에어로졸, 스프레이용 에어로졸을 만든 회사한테도 좋은 게 이제 OEM으로 만드는 회사니까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코스맥스, LG생활건강 이런 데서 우리 이런 스프레이를 만들려고 하는데 승일이 스프레이 관이라든가 이 통을 좀 만들어줘. 이러면 좋은데 이제 걔네들이 중국 사드 보복도 좀 풀리고 실적이 좀 좋아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수주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름 관련주로 준비해도 좋지만 더 전체적으로 사계절로 봐도 화장품 관련주로도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건데 모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 그래서 모기 스프레이를 사야겠다. 아니면 이제 외출이 많고 자외선이 뜨거워져서 선스프레이를 뿌려야겠다. 그거를 사기 전에, 그 제품을 사기 전에 승일을 산 다음에 그 제품을 사세요.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13,000원, 목표가는 3만원입니다. 이건 단기 매력 또 3, 장기 매력 5를 드렸습니다. 단기 매력은 지금 급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을 드렸는데 조정이 나온다면 사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또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세 종목을 주셨습니다. 신석 소장과 함께 매매하신 분들 신종목도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김영철 팀장님의 탑픽 종목도 공개합니다. 일단은 약간 시장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종목들일 수 있는데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RFHIC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 5G 쪽으로 들어가면은 고주파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증폭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일단은 몇 개의 종목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광섬이나 대표적으로 대한강통신이나 아니면은 기타 이제 KMW 이런 종목들이 그 5G 수혜주로 좀 엮여 있다라기보다는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RFHIC는 그 트랜지스터 쪽이 그 주파수를 증폭시켜주는 그쪽에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2만원대에서 연초 이후에 2만원에서 17,500원까지 박스권을 만들다가 2만원 돌파하면서 한번 시세가 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눌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가격에서 일단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한 3만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 5G 관련된 주파수 경매나 아니면은 투자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간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보신다라고 하면은 상승 이후에 살짝 쉬어갈 때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지금 가격에서 한 10% 정도 잡고 한 2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사실 지금 마찬가지로 IT 쪽 해봤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좀 주목받는 그런 시장인데,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지만 충분히 주가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진 그런 모습이지 않나. 2월달부터 5월달까지 한 12만원에서 13만원대까지 좀 갇혀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금요일이죠. 거래량 증가시키면서 일단은 주요 이평선들을 다 좀 뚫어놨기 때문에 위쪽으로 조금 더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2분기까지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11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5월달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좀 매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바닥권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판단과 투자 전략 하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같이 좀 묻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2분기까지 분명히 실적은 부진할 것이지만 하반기 쪽에 이제 신규
이제 뭐 스마트폰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어서 14만원대 돌파하고 15만원대까지 일단은 가고 거기서 또 물량 소화, 왜냐면 워낙 이제 앞전에 하락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손실, 흔히 말해서 이제 물려있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15만원대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고 15만원에서 14만원 다시 박스권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지만 어쨌든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크게 손실 보지 않을 그런 가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15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5천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제넥시라는 기업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대장은 HLB다라는 부분들을 지난 금요일날 아마 보여준 것 같은데요.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북경협주가 조정받자마자 가장 먼저 좀 치고 나온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전기차, 남북경협 세 가지 섹터가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HLB가 좀 부담스러워서 못 산다, 좀 선뜻 손이 안 나간다 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제넥신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10만원에서 12만원 박스권 만들고 있습니다. 4월달, 5월달 요 사이에 갇혀 있고 12만원 돌파 시도를 하고는 있지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요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좀 든데, 이게 이제 다수의 파이프라인이랑 기술수출 이슈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그 미국에서 임상종양 학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모멘텀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어쨌든 계속 그 업종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남북경협,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전기차 내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조정 시 또는 시장에서 좀 관심이 없을 때 또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올 때 좀 접근을 해보는, 따라가서는 사실 이 섹터들은 계속 꼬리 잡기 하다가 물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오늘 마침 좀 제약바이오 조정 나올 때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하시고 좀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12만원 돌파하는 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 15만원 정도까지 조금 높게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마찬가지로 현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 잡고 10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넥신까지 김영철 팀장님의 오늘 준비하신 탑픽 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전체 전문가 종목 수익률 앞서 보여드렸죠. 1위부터 8위까지 봤는데 8종목 중에 6종목을 이분들이 차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신규 종목 공개가 된 거고, 그러니까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핫한지 정보를 듣고 투자 의견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현대로템인데요. 예상했던 대로 오늘 남북 경협주가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 점상은 아니었고 장중에 오름폭을 늘리면서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실서 소장께 들어볼까요? 네, 현대로템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이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이 아닌데 대단합니다. 이 정도 기업이 상한가를 간다는 거는 지금 남북경협 테마가 간단한 테마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 테마라는 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옛날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려가지고 선진국은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성을 부리니까 테마주라고 하면 약간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어느 정도 머리에. 테마주. 왜냐면 옛날에 너무 많이 다쳤잖아요. 여러 가지 정치 테마도 있었고. 그래서 그 테마주들이 정말 실적을 가지고 알맹이가 있는 기업도 있었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얽혀서, 그쵸? 학연, 지연. 아니면은 그 무슨 사회이사인데 그 동문이다. 이런 것까지 찾아내가지고, 전혀 사업 내용은 상관도 없는데, 그런 종목들로 엄청 급등을 시켰다가 급락을 시켜가지고 이제 다 물리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하면 나쁜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테마가 어떤 테마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화장품 테마, 이거는 뭐 단기적인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실적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테마, 이름은 똑같은 이게 어떻게 동음이의어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나쁜 테마냐 좋은 테마냐 가려야 되는데 지금 남북 경협 테마 중에는 대부분 어떤 건설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지하철을 타면 현대 로템이라고 써져 있는 열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철도, 뭐 중기 플랜트,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 철도 시장, 철도 차량 시장, 이쪽을 지금 굉장히 주력으로 삼고 있는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건설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철도, 중기, 플랜트 이 부분이. 그래서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게 이제 상한가를 간다는 것은 거대한 테마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건설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건설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장기적인 사이클. 그래서 제가 아까 만리를 가는 길에 십리도 않았다고 표현을 한 게, 지금 이게 뭐 테마가 껴서 굉장히 빨리 만리를 갈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이클상 뭐 2025년이 그 시기가 갈 때까지도 건설 사이클이 지금 시작되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사이클이 한번 시작이 되면 건설에 관련된 모든 것이 이제 다 움직이면서 가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굴레 속에서 아주 극초반에 이 남북 경협 테마가 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로템이나 현대건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고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었던,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현대 로템이 상장하고 나서 지금 4만 원대에 지금 2013년 10월이죠. 41,150원이 최고가였는데 거기 지금 거의 다 갔었거든요. 이런 이슈로 인해서 거래량으로 저 부분을 뚫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4만 원대를 돌파하면 아주 손쉽게 더 위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테마라는 게 단기적으로 끝날 테마냐 장기적인 테마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남북 경협 테마 더 큰 덩어리 위에 테두리에 뭐가 있냐면 건설 업종 회복의 업황 회복의 테마가 있어요. 그 거대한 테마 속에서 움직이는 이 단기 작은 테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큰 테마 건설 업황의 회복, 이 테마만 훼손이 안 되면 제 생각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급등락이 있는 것도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세아시멘트를 들고 계신 신일섭 소장님, 남북 경협주 어떻게 들고 계신지 의견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현대로템 받으려고요. 이번에 금호산업을 보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10% 이상 급락했다가 오늘 하락분 다 되돌리면서 올라온 금호산업인데요. 역시 좀 남북 테마 주로도 엮여있는가라는 의문도 드는데, 김영철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기술적인 흐름만 보면 일단 뭐 남북경협주, 뭐 건설 섹터나 뭐 인프라 이쪽에 같이 엮여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상승하는 이유는 이 분석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신공항 관련된 뭐 발주에 대한 기대감, 뭐 이렇게 뭐 리포트가 한 장 나오면서 일단은 뭐 추가적인 모멘텀도 좀 같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금호산업, 이제 금호타이어랑 그다음에 뭐 아시아나항공 뭐 이슈들이 같이 좀 맞물려 있으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남북경협 뭐 건설 뭐 같이 붙으면서 뭐 움직임이 좀 나타났던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이렇게 물론 노이즈가 뭐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흑산도 공항인가요? 공항 발주도 뭐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기왕 뭐 이러한 약간 흔히 말하는 테마성 성격에 있는 종목을 하실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왕 할 거면 대장주가 가장 맞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건설이나 아니면은 앞서 이제 뭐 현대로템이나, 그러니까 뭐 건설주로 본다라고 하면 현대건설이 대장주가 될 수 있겠고요. 뭐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신규 진입은 좀 뭐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뭐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이번에는 신라젠을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종목이죠. 신라젠. 3월 말쯤부터 바이오주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주가 하락세가 깊었었는데요. 최근에 좀 반등하는가 싶더니 오늘장 3%대 조정입니다. 신일섭 소장님.
네, 오늘 그 바이오주가 다 그래요. 바이오주랑 이제 그 남북경협이는 어떻게 보면 좀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더 큰 부분을 보자면 포스코라던가 한국전력이 오늘 오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내리잖아요. 이게 조금 상반돼서 움직이는 부분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그 한국전력이나 포스코에 비견될 수 있는 종목이 없으니까 어쨌든 바이오주,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거 다 내리고 있어요. 그 대신 남북 경협이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체 큰 틀에서는 바이오 업황의 거대한 테마, 그리고 건설 업황의 거대한 테마, 이건 굉장히 긴 거예요. 바이오 업황의 거대한 테마는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정말 거대해요. 계속. 예를 들어 헬스케어 기업,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으로 커가는 그 과정이라면 아까 표현대로 또 만리를 가는 길에 심리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건설 업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업황 사이클이 지금 이제 시작하는 초반이에요. 예. 아주 극초반이에요. 지금 건설 업종은 적극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단기 부분에서 어떤 테마가 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바이오의 작은 테마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건설업황의 그 큰 사이클 안에서도 남북경협의 작은 사이클로 움직이는 테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라젠을 봤을 때 아까 그 처음에 얘기된 대로 이게 계속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인 데서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밀당 얘기를 했는데 밀당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주식에서도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특히 지금 신라젠이 계속 남북경협이 타이틀로 오르니까 뉴스에서 신라젠 같은 바이오주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남북경협을 쫓아가요. 근데 이제 또 그 다음날은 또 갑자기 남북이 약간 어그러져요. 북미회담이 좀 밀려요. 그럼 남북경협이 또 급락해요. 아, 이거 또 안 되겠네. 다시 바이오로 가자. 근데 이미 그때 바이오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밀당처럼 계속 되는 건데, 밀 때 땡겨야 되고, 땡길 때 밀려야 되는데, 밀 때 밀려버리고, 땡길 때 또 땡겨가 버리면은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바이오랑 남북경협은 짧게 치고 빠지고 있어요. 이걸 만약 정말 옮겨가고 싶다고 하시면 한 발 빨리 움직여셔야 되고, 그게 싫다고 하면 계속 그냥 신라젠, 이 바이오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도 기술적으로 보자면 지금 그 10개월 선이 생겼어요. 신라젠이. 정확히 지금 10개월 선이 처음 닿아서 지지받고 있거든요. 여기선 단기적으로 매수를 이걸 하셔야 돼요. 지금 아세아 시멘트는 이미 남북 경협이 흔들릴 때, 북미회담이 어그러지려고 했을 때, 그때 좋아하는 사람인데 밀 때 땡겨서 밥을 잘 사줬어야죠. 근데 이미 지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라젠,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될 건 또 바이오거든요. 짧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단기 테마의 부분에서는 밀당을 잘해야 되고 한 발 빨리 움직여야 된다. 그런 면에서 신라젠은 지금 한 발 빨리 움직일 타이밍이다. 남북 경협이 테마로 덮었을 때 신라젠,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눌릴 때 지금 바이오주를 노리실 분들은 지금 사셔야죠. 남북 경협은 이미 떴고요. 예, 시장의 관심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경협 쪽 또 남북 경협이 실 때는 대형 IT나 제약 바이오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을 공개하는 IPO 기업들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 기업 공개를 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노레이인데 상장 첫날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먼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정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일단은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예. 오늘 일단 하락은 하고 있지만 공모가 대비는 상당히 조금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네. 메디칼 덴탈이랑 그 엑스레이 쪽 영상 진단 장비 그쪽 하는 기업으로 이제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시장에서는 그 바텍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3D 그 엑스레이 쪽 그 덴탈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해 매출이랑 영업이익은 좋은데 이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장 전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좀 상장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상장한 이후에 처음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카페24가 사실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었던 부분들은 밸류에이션 논란도 있지만 일단은 상장한 이후에 첫 번째 실적을 잘 냈기 때문에 실적 이후에 더 움직임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요 종목은 일단은 공모가 대비도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공모가가 23,000원인데 지금 한 38,000원, 4만원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많이 싼 편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네.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잘 가는 경우들은 어쨌든
상장한 이후에 뭐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게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거든. 그게 이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게 캔들이 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지지저항 찾고 이제 뭐 매매하시는 분들도 붙고 그렇지 않고 뭐 밸류에이션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기관 외국인 뭐 수급적인 부분들 보호 예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공모가보다 높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의 관심이 어쨌든 이게 제약바이오 종목이었으면 조금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헬스케어 쪽은 아직 제약바이오 다음에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뭐 조금 뭐 접근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신규 상장주인 제노레이 투자 의견은 반대였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형철 팀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추천주에 대한 수익률 리뷰 듣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을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4월 19일에 주셨던 현대상선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좀 하락폭이 깊었었는데 오늘 다시 또 다 올라왔습니다. 오늘 수익률까지 합하면 지금 20% 이상 넘어가는 걸로 집계가 될 텐데요. 들고 계신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일단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일단 남북 경협주 중에서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북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일어났을 때 그때쯤이면 이제 한 8월 15일쯤 되겠죠. 이산가족 상봉 이슈가 나오면서 관광산업을 재개한다. 그때쯤까지 한번 보유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취지에서 좀 추천을 좀 드렸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크게 급락을 좀 했었는데 그 이유가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가 됐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는데 또 주말 사이에 좀 정치적인 그 태세 전환이 좀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정상급 회담을 신청해서 다시 이루어졌는 것이고 그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를 한다라는 이슈가 뜨자마자 모든 경협주들이 지금 동시에 상승했고 거기에 대아티아이라는 철도 대장주,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일단 현대상선도 긴 호흡을 좀 바라보고 경협주 중에서는 좀 긴 호흡을 바라보고 가져가야 될 주식이 아닌가. 왜냐하면 경협주뿐만 아니라 경협주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해운 재건 산업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대비해서 4,000원대의 최저점을 기록하고 이제 상승세를 좀 타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 20% 이상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추가적인 대체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일부 매도를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한 뒤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부 대체 투자처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계속 지속 보유를 했다가 올해 8월 초까지는 한번 시황을 좀 지켜보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대상선에 대한 투자 의견 다시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기대되는 탑픽주 듣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YG1인데요. YG1 같은 경우는 일단 절삭공구 제조회사인데요. 절삭공구 제조회사라면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대구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YG1도 마찬가지로 워렌 버핏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1981년에 설립된 회사고요. 2017년 기준에 엔드밀 타입과 드릴 타입 약 75% 비중의 이제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매출 비중이 거의 다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걸로 지금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일단 한국과 중국, 프랑스, 인도, 미국 지금 이런 시장들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수출 한국 제외하고 유럽이라든 중국, 미국 쪽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수출 비중이 좀 높아져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해외 투자도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투자가 종결되는 시점이 올해 말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이 올해 말까지 투자가 종결되고 나면 201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했던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상승 추세에 이어가면서 이제 저속 공급 업황이 계속적으로 업 사이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격적인 투자로 신제품 인서트 시장이 뒤지면서 글로벌 1위 업체와 마찬가지로 솔리드 타입, 인서트 타입 모든 제품군을 아우르는 라인업을 좀 구축하고 향후 성장 동력을 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탑티어, 그리고 샌더빅이라든지 캐나메탈 같은 글로벌 탑티어와 경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공격적인 투자가 지금까지 2018년 말까지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정도부터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지금 투자 회수기에 좀 진입한다는 점에 좀 추천을 좀 드렸고요.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16년, 2017년,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면서 2016년에 3,300억 규모였던 매출액이 2018년에는 거의 4,500억 규모로 지금 성장을 해왔습니다. 일단 2018년은 시장 전망치긴 하지만 거의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시장의 예측치가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16년에 420억 대비 2018년 예상 전망치는 720억입니다. 거의 한 80% 이상 성장을 하는 건데 일단 지금 최근에 주가가 지금 최고 2만 원 이상으로 상회를 한번 했다가 21,000원까지 갔었죠. 21,000원까지 최고치를 찍었다가 최근에 1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 16,000원, 15,700원대를 저점을 한 2번 정도 찍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15,000원 후반대를 찍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률이 분명히 올라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서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짧게 18,200원을 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바닥인 쌍바닥 찍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한 세 번째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15,500원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YG1 향후 주가 움직임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가 점차 오름세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전장 시황 흐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첫 장이 개장됐습니다. 이번 달에는 남북경협주가 급락과 반등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60% 상승하면서 2,475.68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2,460선에서 출발했던 이 코스피는요, 2,478선까지 올라왔다가 계속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기관이 각각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555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0.76% 하락하면서 52,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0.95% 하락하면서 94,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만이 3.47% 상승하면서 35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가 0.72% 상승하면서 14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6%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주 목요일 감리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네, 삼성물산과 KB금융 모두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89% 상승하면서 876.09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60선에서 출발했던 이 코스닥은요, 현재 876선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기관과 외국인만이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103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10% 상승하면서 98,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2.20% 하락하면서 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HLB, 나노스, 바이로메드 오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메디톡스는 0.49% 하락하면서 71만 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모두 상승하고 있고 펄어비스만이 1.76% 하락하면서 24만 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우건설이 9.87% 상승하면서 6,6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도 9.73% 상승하면서 8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S산전, CJ대한통운, 그리고 GS건설 오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 3.47% 하락하면서 7,5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또한 오늘 3.28% 하락하면서 11만 8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현대로템입니다. 2위부터는 현대건설, 3위 삼성전자, 4위 대아TI, 5위 셀트리온, 6위 제노레이, 그리고 7위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8위는 HLB입니다. 1위 현대로템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입니다. 대표적인 철도주로 이 북한의 철도 개발 사업 기대감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지난주 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소식으로 2만 8천원까지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현재 30% 상승했습니다. 3만 6,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위인 대아TI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대아TI는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을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남북철도 사업이 현실화되면 이 기업 가치 측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는 회사인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 남북 경협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30% 상승하면서 7,9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6위인 제노레이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제노레이는 병원, 치과 등에서 환자 진단에 사용되는 엑스레이 장비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 현지의 법인을 설립해서 현지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거래가 시작된 제노레이는 현재 15.25% 하락하면서 38,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은이었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부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고요. 오늘도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규환 이사 만나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싸다라고 평가가 되셨을까요? 네, 오늘은 가온 미디어를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현재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역시 가온 미디어입니다. 지금 현재 남북 관련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이라든가 미래 성장성을 바닥에서 잘 잡아두는 것도 역시 아주 중요한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온 미디어는 1차 상승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지금 조정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10,000원이 깨지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일단 저점에서 잘 잡아두시면은 아주 오래 그래도 화두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미래의 인공지능 스피커 하면은 가온 미디어를 염두를 해두시고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으로서는 현재가 매수의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이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온 미디어 충분히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설명이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의 장규환 이사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 시장 전략 마무리 짓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자개미 백영민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개미 백영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좀 들어볼게요. 오늘은 역시 12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정상화됨에 따라서 위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수뿐이 없는 그러한 수급적인 특징을 가진 날이다. 오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0.72%, 코스닥 지수가 0.88%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상승을 이루어내고 있다. 지금 코스피도 보게 되면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늘 21선을 강하게 뚫어내는 양봉을 실현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든 이평선이 거의 지금 수렴이 돼 있습니다. 수렴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2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오는 이러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이번 주에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이제 종목별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역시 지금 그 모든 수급이 지금 남북 경협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지금 뭐 코스피 쪽의 상한가가 19개가 지금 실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닥 쪽에도 한 6종목 정도 이렇게 이제 상한가가 실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25개의 상한가가 실현이 되는 이런 남북 경협주의 이제 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대부분 다 금요일 날 이제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회귀시키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남북 경협주의 매매 전략을 좀 드린다고 하면 오늘 지금 뭐 급등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남북 정상회담이 가일층 이제 북미 회담의 성공의 열쇠를 제공하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따라가는 거는 남북 경협주를 따라가는 거는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갭상승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역시 뭐 대북 송전주라든지 철도, 자원개발 이런 데 이제 핵심주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지금같이 이제 이렇게 급등 현상이 지금 나온 형태에서는 이런 종목들을 남북 경협주를 쫓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남북 경협주가 뭐 계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럼 남북 경협주가 과연 쉬어갈 때 어떤 흐름으로 어떤 섹터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순환매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본다고 하면 남북 경협주와 같이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게 역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이러한 IT 쪽의 실적 기반, 미국의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을 주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IT 쪽의 실적 모멘텀을 동반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다음 순환매를 받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본다고 하면 이제 뭐 중국 소비주 이런 쪽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과 연관이 돼 있는 수소 전기차 부분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남북 경협주를 쫓아가는 매수는 적절치 않다. 이런 전략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남북 경협주가 이제 좀 쉬어갈 때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IT 쪽이라든지 중국 소비주,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 쪽 이런 쪽으로 오늘은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런 좀 매매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모두 의미 있는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종목일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수소차 섹터입니다. 수소 섹터 중에서 지금 대장주로 이제 달리고 있는 종목이 이제 국일제지인데요. 물론 이제 제지 쪽이 실적이 좋으면서 상당히 강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수소차와 전기차 섹터 부분이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평화산업이라든지 파브코 이런 회사의 이제 지주회사인 평화홀딩스를 오늘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남북경협주들이 많이 떠버렸기 때문에 제가 뭐 준비를 했던 종목도 있고 전주에 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세노텍
또 지금 한 20% 정도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남북경협주는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늘은 지금 수소차 섹터 쪽에서 평화홀딩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만 1.29% 정도 상승을 해서 6,27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가에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 지금 정부 쪽에서 환경 규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2030년까지 지금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전기 수소차로 지금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고요. 급속 충전기 부분도 2020년까지 1만기 수준으로 지금 확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소차 섹터도 정부 정책 수혜에 대한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순환매 구간에 진입이 됐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중에서도 지금 평화홀딩스 상당히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좋은 위치를 잡아가고 있다. 지금 목요일, 금요일 지금 조정이 쌍업으로 나온 가운데 오늘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20 지지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현재가 목표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900원 짧게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화홀딩스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부자개미 배경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50분 정도 됐는데요. 양시장 모두 장 초반에 비해서 오름폭이 많이 늘었습니다. 코스닥은 1% 이상 상승이네요. 끝까지 시장 잘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